디자인 싱킹과 생성형 A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3년여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왜 디자인 싱킹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수업을 대략 한 90분 정도, 75분에서 90분, 대학 수업에서 한 타임 정도 수업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는 비대면이라 영상 강의로 대략 30분 정도에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체 분량으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는 그대로 제공을 할 거고요. 강의만 30분 정도로 여러분한테 함축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원래 학습 목표에 대한 거를 보면 디자인 싱킹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공감, 정의, 아이데이션 실습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뷰를 한다거나 페르소나를 만든다거나 그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젠 AI에 대한 협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습해 보도록 준비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그 경기대에 재직하면서 책을 집필한 부분 앞쪽에도 정말 핵심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했어요. 혁신적인 비즈니스 전략,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할 때 디자인 작업의 프로세스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의 공감, AI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이 이용하게 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들까지도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감, 그리고 그 새롭게 문제점을 해석해서 그 창의적인 혁신을 하는 크로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한 기술에 대한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서로의 사람에 대한 공감,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을 하면서 살아갈 때 혁신을 만들어내갈 사고 태도를 우리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제가 전체 내용은 원래는 도입하는 때부터 Q&A까지 약 3시간 수업에 걸쳐져서 30분 활동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한 타임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축약해서 내용을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공감하고 정의하는 부분, 미니 워크숍은 여러분이 직접 개별로 하셔서, 그리고 또 친한 친구와 같이 조별 활동을 하셔서 내용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인터뷰를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가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라는 의미를,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을 위한 자료화시키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AI 브레인스토밍, 혼자 하시게 되면 AI를 통해서 같이 여러 명이 하는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의한 기록을 여러분이 직접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싱킹은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디자인 싱킹을 요번 하면서는 이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여기까지만 집중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거고요. 대학에서는 프로토타입이나 테스트, 실험까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이 공감하는 것부터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것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념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람은 뭔가 경험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보면서 또는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니즈와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과정이 그런 개념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데에서 비롯해서 이루어진 활동인데요. 우리가 그 사용자의 전체 처한 환경이나 인프라에 대한 걸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정말 내가 상대적으로 공감하는, 그리고 주요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거나 그것을 인터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것을 직접적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행동을 또는 패턴을 보면서 행동 패턴에 대한 숨겨진 그들의 니즈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데요. 체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 관심이 많아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그 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특허로도 이루어졌고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석사 논문도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 꽤 오랜 이야기거든요. 석사할 때니까. 그래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해나가는 단계를 밟았고, 여러분도 지금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체감하거나 이야기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에서의 다양한 것들을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필요한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체험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사하거나 내용을 통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에는 동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각장애인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시각장애인이 저는 장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내가 체감하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나랑 동일시하는 작업이 공감이에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여러분이 이용할 때도 여러분이 생성형 AI에게 격을 만들어서 인격화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당하는 것을 조사시킬 때 더 효과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수강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대가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이 새로운 질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수강 신청할 때마다 학생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걸 이야기 많이 들어서 예시를 하나 만들었고요. 대학생이 수강 신청 경험과 관련된 불편함이 깊이 있게 그것을 알고 싶다.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달라. 요즘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시죠?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거예요. 도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요약이나 내용에 있어서 핵심 감정, 그리고 3가지 가장 큰 페인 포인트 같은 거를 요약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AI는 데이터 기반을 그 많은 자료, 사람이 그동안 생성해 놓은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기반을 통해서 추론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정말 미묘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뒤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 표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야겠죠. AI가 표정이나 이런 부분도 사람과 똑같이 따라하는 기능을 사람이 개발한다고 해도 AI가 실질적인 감정에 대한 걸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방식이 상당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AI 분석 결과를 맹신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겪었을 때의 감정 또는
그것을 인터뷰하면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과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수강 신청할 때 있었던 불편한 점들을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하는 방법을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대략 한 20분 정도 같이 짝꿍하고 이야기한다거나 같이 그룹을 토의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하고 인터뷰 하시는 것처럼 불편함에 대한 스토리를 왜? 라고 하는 질문을 3번 하는 거예요. 왜 불편했어? 어떤 게 불편했어? 그럼 이야기하면서 해당하는 거에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서 관찰 메모를 하셔야 돼요. 핵심적인 키워드도 기재하셔야 되고, 키워드 기재하시면서 해당 내용에 더 추가적인 질문 하실 부분들을 찾아서 질의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정에 대한 거 또는 답답함, 느끼는 감정 표현은 컴퓨터하고는 정말 다르답니다. 화가 난다거나 신경질이 난다거나 또는 정말 잘 돼서 기쁘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답한 짜증 또는 장애물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장애가 생겼다거나 갑자기 컴퓨터에 대한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요소에 장애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관찰하거나 그것들을 메모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 지도를 만들 거예요. 이 공감 지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핵심적인 발언 내용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정말 그것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이 공감 지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터뷰나 관찰하면서 느꼈던 얼굴 표정 또는 손 동작, 사람은 보편적으로는 손의 동작이라든가 눈의 깜빡임, 눈에 대한 동공 이런 그 움직임 이걸로 상당히 감정이란 표현을 할 때 솔직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는 여러 가지 그 완화시키는 표현을 쓰거나 조금 조정하거나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손이나 몸짓에 대한 것까지 속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거나 내용 감정 표현에 보면 손동작 또는 얼굴 표정 그리고 눈의 깜빡임,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처럼 우리 그런 감정 표현이나 거짓말에 대한 거 하면 심박수 또는 생각에 대한 몸의 전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린 그걸 관찰하는 걸로 인터뷰하고 서로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걸로 내용을 찾으셔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사이트에 대한 거를 사용자는 뭐 때문에 어떤 것을 원한다. 어떤 부분에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정의하시는 걸로 내용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뷰했던 내용을 가지고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얻었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발견하시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그 접근성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니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인 것을 찾게 되고요. 그런 문제점을 명확히 하게 되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핵심적인 원인,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 지금 주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걸 언급했던 거고요. 여러분이 또 다른 주제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논하는 거랑 같아요. 나는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런데 내 결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의논하는 건데, 나는 이미 결정이 됐고 너도 내 입장이라면 나랑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니? 나랑 동일한 생각하는 게 맞니? 하고 재확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해당하는 것들을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는 뭐뭐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거고요. 주요 도구라고 생각하면 페르소나예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죠. 그리고 목표나 범위, 제약사항을 문서화시키고요. 그리고 포인트 오브 뷰, 사용자가 어떤 니즈의 인사이트 조합, 그래서 그래서 포인트 오브 뷰로 30대의 직장인 A가 야근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하길 원한다. 그러면 정말 야근을 많이 하니까 피로로 해서 몸이 힘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한 끼 식사라도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AIR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페르소나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요. 임의의 가상인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20대 대학생의 페르소나, 하루의 일과 투두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생성형 AI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미나이, 클로드, 챗 GPT한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아이디어라는 아하 모먼트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마인드맵이나 시각화, 그리고 포스트잇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같은 내용들을 묶어서 생각하는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많은 양이 질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엔 무조건 양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많이 모으다 보면 하나로 집결되는 것들, 묶음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정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무한 발산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스캠퍼 기법으로 뒤집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김밥을 보면 우린 김밥 괜찮죠. 그런데 미국은 검은색으로 뭔가의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캘리포니아 김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밥알이 바깥에 있는. 그래서 그런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안된 아이디어를 독창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의 점수를 매기라고 해서 상위 몇 개만 추려줘, 5개만, 3개만 명확하게 AI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I는 기존 데이터가 있어서 정말 뻔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직관적인 필터링을 하고 더 내용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실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평가, 선정하는 것까지 제가 아래에 AI 프롬프트도 몇 가지 이렇게 남겨놓기도 했고요. 여러분하고 지금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패들렛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AI 프롬프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입력도 해보고 관련 주제에 대한 거를 언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업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도 하나 제공해 드렸고요. 자, 우리가 생성형 AI 사용 원칙 꼭 지키셔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에게 정말 편리한 도구예요. 도구로 여러분이 정말 도구로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강아지는 산책시켜줘야 돼요. 그죠? 저는 고양이가 있어서 지금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은데, 강아지는 우리가 산책을 시킬 때 목줄을 하고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강아지가 열심히 뛰어가요. 막 뛰어가면 우리가 목줄을 잡죠. 뛰고 싶으면 같이 뛰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엔 목줄을 잡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의 위협을 준다라고 해도 제재를 하죠. 그리고 강아지가 배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죠. 그것처럼 AI는 여러분에게 도구이고 여러분의 비서예요. 최종 결정은 꼭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결과의 출처나 사용한 프롬프트를 꼭 명시하시는 게 좋고요. AI에 대한 환각,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편향된 정보라든가 또는 부적절한 표현,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민감한 정보나 대외비 데이터를 AI에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이거 AI가 답변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어서 더 보도록 할게요. 단계별로 여러분의 AI 이제 생성하실 때 심층 인터뷰 질문이나 페르소나 또는 우리가 포인트 오브 뷰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산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실 만한 프롬프트를 좀 나열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이 단계별 AI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셔서 내용을 노란색 부분만 변경해서 작성을 하시면 입력 변수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얻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강의용이라 주세요 라고 썼지만 여러분은 AI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말로 쓰시면 되고요. 뭐뭐 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질문이나 내용들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쉽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정리해서 보고해, 또는 영어도 번역해줘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완역하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이거든요. 완역해줘 라고 하시는 게 번역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별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이 팀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걸 2008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먼저 하셨고요. 스탠버드의 디스쿨이라고 하는 디자인 싱킹 부트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것.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다각도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도 아이데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무에 적용하는 포인트로는 실제 작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에는 대지그나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설계와 구현, 정말 디자인이 포함된, 우리가 색채감을 있다거나 해당하는 것을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를 실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의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학교 교육에서는 전체 6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디자인 싱킹 중에는 최대 5가지 단계까지 뿐이 못 해봐요. 그래서 공감부터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실패할 때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디자인 싱킹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6단계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공감, 정의, 아이디어 도출, 시제품 제작. 그리고 이 시제품 제작의 아이디어 도출하는 이 과정은 테스트 실패할 때는 계속 재정의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피드백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부분부터 방향성을 정의하거나 브레인스토밍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레고나 시안을 만드는, 그리고 사용성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과 사용자 정의, 아이디어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정의해 드렸고요. 요 6가지 프로세스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는 패들렛에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패들렛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항목에 제가 디자인 싱킹의 6가지 디자인 싱킹 6단계 프로세스 이렇게 하나 더 남겨놓을 거고요. 이 6단계 프로세스를 가장 중요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제가 많은 것들을 찾아놨는데요. 디자인 싱킹에 직접 이제 부트랙을 했던 그 스탠포드의 디스쿨입니다. 네, 마우스 따라다니는 것도 재밌죠? 이런 아이디어 갖고 단계 넘겨가면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스터디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디자인 스쿨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의 내용을 다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스쿨의 경로도 여러분에게 링크로 달아드릴 거고요. 이 스탠포드에 대한 그 디자인 스쿨 내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스쿨 내용 보시고, 그 다음 제가 파일로도 올려놨는데요. 이 파일에 여러분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체 페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부터 나열되어 있는 테스트하는 5가지 단계로 각 단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과 내용에 대한 것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47페이지 정도인데요. 여기 파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싱킹을 하버드에서 이제 했을 때 이제 웹사이트예요. 하버드에서의 디자인 싱킹. 물론 이 디자인 싱킹 하면서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연결됐던 거 볼 수 있고요. 팀 브라운 씨의 이제 하버드에서의 그 리뷰 논문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 내용도 11페이지 정도 돼 있어서 해당하는 이 보고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자료는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싱킹을 정말 했던 스탠포드 대학에서 런칭도 하시고 또 하버드에서 했던 팀 브라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찾아봤고요. 그 다음 디자인 싱킹이라고 했던 내용을 갖고 소개된 자료에 대한 것도 하나 팀 브라운 자료인데요. 이건 하버드 스쿨에 돼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여기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에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렸던 이 디자인 싱킹의 6단계 각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도 해놨으니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디자인 싱킹 그리고 AI 활용하는 방법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